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나는 포항사단에 실무 배치를 받았다. 훈련소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식사 시간도 자유로웠고 하사관이기에 분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실무의 군 생활이 시작됐다. 포항사단에서 11연대 5대대 본부 중대 수송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내가 고등학교를 자동차과를 졸업했다는 이유였다. 고장난 차량을 고치며 작전 나갈 때 이상 없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시간이었다. 우리 대대에는 나보다 먼저 훈련을 받고 임관돼 이곳에 배치받은 선임 하사관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 실무 배치를 받은 첫날 신고식을 해야 된다고 밤 12시에 고참 선임 하사관들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웠다. 오전에 연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중대장한테 전입신고를 했는데 무슨 신고식이 또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임 고참이 모이라는 장소에 따라갔다. 그곳은 병기창고였다. 각종 포병대대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 감시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150mm 포를 청소하는 청소 도구도 있었다. 긴 쇠파이프를 들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고참 하사의 얼굴은 마귀의 형상같이 무서워 보였다. 나를 포함한 하사관 40여 명이 기수별로 한 줄로 서서 고참 하사한테 집합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고식인가? 생각을 가질 여유도 없이 오늘 전입 온 하사관이 있는데 하사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수 빠따를 쳐야 된다고 하면서 선임 순으로 쇠파이프를 가지고 내 엉덩이를 사정없이 박살을 내고 있었다. 수십 대를 맞고 기어서 내 숙소까지 올 수 있었다. 짐승처럼 맞아야 기강이 세워지고 기압이 들어가나? 고참 선임 하사관 40여 명에게 돌아가며 2대씩 도합 80대를 맞은 엉덩이는 내 엉덩이가 아니었다. 훈련소에서 야간 사격을 다녀온 밤에 5파운드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맞고 죽는 줄 알았는데 쇠 파이프로 80대 이상을 맞고 나니 나는 완전히 엉거주춤한 오리가 됐다. 며칠을 똑바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오리처럼 어그적거리며 다녀야 했는데 그렇게 다니는 내 모습은 마치 막 수술을 끝낸 치질 환자 같았다. 고참 하사관에게 신고식이 있던 날부터 내가 월남전쟁터로 떠나는 날까지 내 엉덩이는 내 것이 아니었고 고참 하사관들의 것이었다. 밤에 철조망을 뛰어넘어 타령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를 수천 번.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형편을 아시는 주님, 월남을 보내주셔야 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버지가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월남을 가고 싶어서 해병대에 지원했지. 이렇게 짐승처럼 밤마다 매를 맞으려고 지원했습니까? 매일 밤 12시가 넘어야 고참 하사의 집합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느 한날은 순검이 끝난 밤 10시쯤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매일 밤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던 나날. 오늘은 조금 일찍 매를 맞고 잠을 자는가 보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매 타작을 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고참 하사관은 쇠파이프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 내가 부대에 전입 올 때 다른 부대에서 온 하사관 2명과 함께 나를 데리고 한턱 사겠다고 하면서 포항 시내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이곳 포항에도 중앙대학교가 있단 말인가? 의아했다. 그리고 이 밤늦게 중앙대학교로 왜 데리고 간다고 할까? 물어볼 수도 없고 고참 하사관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다. 따라간 곳은 학교가 아니고 군인들의 위안소라 불리는 창녀촌이었다. 군인들은 창녀촌을 중앙대학교라고 불렀던 것이다. 고참 하사는 주인 마담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자주 오는 집 같았다. 우리를 데리고 간 고참 하사관은 우리들의 방까지 배정해 주었다. 김 하사관은 오른쪽 방, 박 하사관은 중간, 이 하사관은 왼쪽 방. 방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들어가라고 했다.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은 밤마다 내 엉덩이를 남의 살로 만드는 위력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지정받은 방에 들어가 조금 앉아 있을 때 안경을 쓴 예쁜 여자가 들어오면서 해병 아저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모든 것 잊고 자기와 엔조이 시간을 갖자는 예쁜 아가씨는 웃옷을 벗고 있었다.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동작 그만 소리를 질렀다. 내가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부대장들에게 귀가 따갑게 듣던 동작 그만은 행동을 저지시키는 말이었다. 내가 동작 그만을 소리치자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아가씨는 깜짝 놀라면서 벗었던 웃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안경 쓴 여자라고 재수없는 여자같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여자 보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아가씨에게 고참 선임 하사관이 이미 돈은 다 주었으니 조금만 앉아있다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애인이 있는 사람인데 내 애인을 서운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자 아가씨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구가 고향인데 이 생활을 하면서 두 남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고향 부모님들에게는 공장에 다닌다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해병 아저씨 같은 분은 처음 만났다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나는 월남에 가서 빨리 죽으려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는데 동생을 가르치려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아가씨가 내 환경과 비슷한 것 같아 더 위로해주고 싶었다. 날이 새면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의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머지않아 나는 월남 전쟁터로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헤어졌다. 사실 창녀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자를 만난다는 설레임이 내 감정에 밀려 들어왔었고 엉뚱하게도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았다. 부모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 같았다. 머지않아 월남 전쟁터로 떠나게 된다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인의 채취도 맡아본 뒤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늘이 준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 같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시간도 하늘나라에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을 찍고 있을 텐데 내가 전사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내 장면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까? 숨막히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다. 아가씨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면서 부디 살아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창녀의 집에 다녀온 고참 하사관은 어디서 약을 구입했는지 알약 2알씩을 먹게 했고 바르는 약을 주면서 몸에 바를 것을 권하고 있었다. 나는 약이 필요 없고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자 고참 하사관은 고자라고 불렀다. 고등학교 때는 사기꾼 목사였는데 군대에서는 고자 하사관으로 신학교 다닐 때는 돈키호테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는데 선교지에서는 대공무사, 즉 공산당원들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지만 티끌만한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공무사라고 공산당들이 지어준 별명을 불러주었다. 11년대 하사관들은 모두가 월남 전쟁터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시켜 놓은 하사관들이기 때문에 순번대로 월남 전쟁에 간다면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내 순번이 돌아올 것 같았다. 빨리 전쟁터에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주일날, 수송반 당직을 서고 있는 내게 대대 의무관이 빨리 포항 군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대 병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군의관인 자신의 사인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앰뷸런스를 시동을 걸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중사, 상사, 장교들을 통근시켜주는 차를 가지고 포항 군병원까지 군의관을 태워드렸다. 군 영내에서 5마일 속도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영내 법규 사인판이 있었지만 긴급 환자가 기다리는 것 같아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내 앞에 집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법규를 지켜가며 느린 속도로 가고 있기에 추월해 나갔다. 군의관을 태워다주고 부대에 돌아왔는데 대대장 전령이 대대장이 부른다는 연락을 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대장실을 놓고 했을 때 대대장은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내 무릎을 사정없이 발로 찼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매만 맞았다. 뒤늦게 대대장은 사단장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영내에서 5마일 속도 준수를 어기고 60마일 이상 초과해서 운전한 이유를 대라고 했다. 군의관이 시간을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내가 추월한 집차는 미국 고문관 차였다. 당시 해병사단 의식주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해병대 중령은 우리 사단 고문관으로 사단장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고문관 차를 추월할 때 고문관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를 메모해 두었다가 사단장에게 통보했던 것이다. 사단장은 나를 영창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다. 야외 영창에 끌려 들어간 나는 완전 무장을 한 2명의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덮을 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찬 이슬이 내리는 밤을 야외 영창에서 보내야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다. 하나님, 월남 보내달라고 했는데 영창을 보내주셨습니까? 이제 헌병대로 이첩될 것이고 더 많은 매를 맞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기도가 나왔다. 억울한 마음이었다. 잘못이 없는 영창 생활인 것 같아 마음이 더 슬펐다. 고문관이 무엇인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긴급 환자가 수술을 한다고 군의관이 재촉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뿐인데 무궁화 2개의 계급장을 단 대대장도 별을 2개 단 사단장도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 해병 중령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민족의 부끄러움 같아 더 마음이 아팠다. 야외 영창 생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갈 때 대대장 고택구 중령이 나를 찾아왔다. 사단장이 나를 월남에 출전시키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오늘 밤 월남에 가는 병사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특수교육대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다. 대대장은 월남에 가는 군인이라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하사관에게 힘이 돼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이 내무 생활을 하던 하사관들은 그렇게 빨리 월남을 간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월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막상 사단장이 명령이라고 하면서 특수교육대에 입교하라는 명령을 받자 마치 나를 강제로 죽이려고 월남에 보내는 것 같아 이상하게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나를 감시하던 병사가 2명 더 늘어났다.
내가 타령이라도 할 줄 알고 대대장은 나를 특별 감시하면서 특수교육대에 인계해 주었다. 우리 부대 선임 하사관 순번대로 월남을 간다면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 2년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생활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사단장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쩌면 하나님은 장려촌의 유혹을 시험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는지도 모르겠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궁금했던 몇 가지 일들을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